검수완박이란 말은 잘못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검수완박에 대한 완전 마스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경찰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들 검수완박 요즘 엄청 많이 들어보죠. 언론에서건 또 그리고 경찰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면접 대비를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검수완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뜻이 뭔가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첫 글자만 따서 검수완박인데 정말 무시무시한 용어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무시무시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 검수완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면접을 위해서 특히 검수완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해서 면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수완박법 최근에 통과됐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정말 거대 여당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거대 여당이 통과를 시켰는데 관련 법률에 검수완박법 그런 법이 있어요? 단일법으로? 아니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합쳐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에 관한 수사권의 법적 근거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들의 수사 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에 보면요,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냐? 이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내용이죠. 대표적인 게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 그리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리고 방위사업범죄, 그리고 대형 참사 등과 관련된 범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했고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들 중에서 직접 관련되는 범죄들은 수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검수완박법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 이전에 지금 현행 법령이야. 근데 물론 이제 개정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이게 소위 이제 검수완박법에서의 검찰청법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기존에 나와 있던 범죄 중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세부 사항은 이제 대통령에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범죄,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범죄, 그리고 또 공수처 소속 공직자에 대한 범죄가 해당이 돼. 즉 수사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기존에는 경찰 공무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송치했던 사건들 중에서 그 사건들 중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 근데 단서조항으로는요, 그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과 동일한 범위에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는 기존에 송치했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좀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 외에는 기존의 검찰청법 내용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검수완박이냐? 완전히 박탈된 건 아니죠.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여러 가지 검사의 권한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번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개정됐던 196조 검사의 수사 부분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신설된 게 하나 있어요. 즉 검사의 그 수사와 관련돼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 수사한다.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라는 것을 제한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보면 수사기관의 준수사항, 여기는 뭐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준수사항으로서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못한다라고 그 준수사항으로 못을 박아놔서 이제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게 송치받은 사건의 동일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찰과 검찰 동의 이런 수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별건 수사를 이제는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요 내용이 주로 이제 형소법과 검찰청법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게 뭐가 있냐? 이제 기존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통제 수단들이 많이 마련이 됐고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검사의 수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범위가 축소가 되고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일단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어요. 즉 여전히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요.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그리고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거나 또 어떤 수사 대상자가 신고를 했거나 또 인지를 했을 때 검사가 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사건들에 대한 그 사건 기록을 등본을 송부하게 하고 검사가 검토한 이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근데 시정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 요구권이라든지 직무 배제 뭐 이런 권한들이 있죠. 그리고 검사와 경찰의 수사가 경합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이제 검사가 무조건 가져가겠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의 범위 내라고 하면 이제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찰에서 영장을 먼저 신청한 상황이면 그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점인데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 검사의 수사 재량권이 많이 축소가 된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어떤 기소 독점권이 침해된 건 없고요.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권한이 굉장히 명문화됐다라는 게 또 우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법에도 그 내용들이 큰 변화 없이 포함이 됐고 정리를 하자면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기존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와 관련된 범죄 그리고 경제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이렇게 제한됐다라는 거. 물론 이제 타 수사기관들, 경찰, 특사경 그리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통제 권한이 마련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검사 수사 전혀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검사 직접 수사의 범위 제한됐지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검수완박이란 말은 잘못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통제 권한, 시정조치 요구, 보안수사 요구,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는 자기 관할구역의 경찰관서에서의 체포 구속 장소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감찰권이 있어요. 즉, 과연 체포 구속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가서 서류를 검토도 하고 피의자들 면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감독권이 여전히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검수완박 사실 이거는 이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건데 사실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요 많은 선진국들이 형사사법구조의 방향성으로 설정을 했고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대한민국도 그 형사사법구조의 개혁에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단적으로 얘기해서 검사가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해서 내가 유죄 판결 받게 하는 거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되면 자기가 수사했던 거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좀 잃겠죠. 근데 이제는 경찰이 수사했던 걸 검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통제할 수 있다라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오히려 이런 수사와 기소 분리가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검수완박법 뭐가 문제냐?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급하게 통과시키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우리 형사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인력이 충원되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잘 갖추어지기도 전에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된 거야. 그럼 우려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경찰의 수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채용제도라든지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도 아직 완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제도를 도입했다라면 이런 큰 혼란이나 어떤 반발이 작았을 텐데 너무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크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법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이젠 경찰 수사 인력을 많이 확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제도와 교육훈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찰 수사의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수험 준비를 하시고 또 경찰이 돼서도 전문 수사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정말 대한민국 수사경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검수완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검수완박 이후에 많은 의문사항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중수청이죠. 가장 먼저 제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고 경찰에서 실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FBI라고 하죠.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사무와 관련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서 기존에 검찰에서 하던 어떤 고급수사, 소위 뭐 고급수사라고 하면 뭐 대형수사라든지 지능범죄수사들과 관련된 역량을 경찰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요. 중수청에 대한 논의도 이제 검수완박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 사건과 그리고 또 복잡한 어떤 지능범죄 수사 그리고 대단히 광역 단위의 수사들 굉장히 수사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런 수사별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경찰청 소속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으로 정말 미국처럼 한국형 FBI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검수완박처럼 막 급격하게 바로 당장 내일 생기는 건 아니겠죠. 경찰의 수사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단계적으로는 중수청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수완박이 통과가 된 이후에 국민 여론조사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정말 50% 이상의 국민들은 좀 반대하는 입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정권 교체와 맞물려서 법이 개정이 돼 버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제도적 준비가 되지 않은데 법만 먼저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혼란은 결국은 누가 피해 보겠어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급격한 국가 제도의 변화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검사의 직접 수사의 범위가 줄어들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좀 넓어지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을 좀 경찰로 좀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검사들이 수사가 완전히 박탈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검찰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공소 유지기관 또는 기소기관으로서 기소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소라는 건 단순히 기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보완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추가적인 수사도 이루어져요. 물론 그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 그리고 또 직접 수사의 범위도 제한됐지만 여전히 검찰에게는 그런 직접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을 경찰로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경찰 그리고 특사경 쪽으로 좀 전이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수사관들의 어떤 그 교육과정에서의 공동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호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한 어떤 협의회라든지 뭐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검찰 수사관들도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도 일반 단순한 형사사건부터 이제는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지능범죄 수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검수완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검수완박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완전 마스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